자, 네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는 주제입니다. 그 채팅으로 얘기를 나눴다 보니까 나온 이제 주제 중에 하나인데, 공무원 시험 중에 보면 이 과목이 원래 5과목을 치다가 세 과목으로 예, 줄어든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존 5과목에서 세 과목으로 줄어드는 이제 시험 같은 경우에 과목이 줄어들게 되면 이게 수험생한테 득일까 실일까? 예,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어떤 시험 직렬이 5과목에서 세 과목을 줄어드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자, 기존 5과목에서 세 과목으로 변경된 직렬이 어디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인데 이거 말고도 찾아보면 있을 텐데 크게 얘기할게요. 자, 경찰, 소방, 군무원입니다. 경찰은 올해부터 세 과목이죠. 올해부터 이제 한국사 영어가 인증제로 바뀌어버리고 정식 과목이 빠져버리고, 그냥 자격 요건과 이제 점수만 통과하면 되는 걸로 바꿔버리고, 이제 실제 필기 시험에서는 이제 세 과목,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학개론, 형사법, 그리고 헌법 이렇게 세 개 맞을 겁니다. 소방은 이제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5과목, 내년부터는 세 과목. 국무원은 올해부터 세 과목입니까? 작년부터일 겁니다. 작년부터 세 과목. 아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외에 나머지 이제 구급 시험 같은 경우에 다 5과목. 5과목 정식 필기 시험 과목으로 치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자, 과목을 보자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떻게 했냐 하면, 경찰은 이제 영어 한국사 하고 세 과목 선택 요렇게 했잖아요. 요렇게 했다가 이제 올해부터 2022년부터 그 연도 뺍시다. 올해부터 어떻게 하냐 하면, 경찰은 경찰학 40문제, 그리고 형사법 40문제, 헌법 20문제 이렇게 냈습니다. 경찰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아는 내용이죠. 이걸 모르면 준비할 수 없죠. 소방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소방학개론, 소방 관계 벽규 맞죠? 요렇게 되었는데, 내년부터, 올해는 끝났고 내년부터 어떻게 됩니까? 좀 과목이 어떻게 되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국어하고 소방학개론, 소방 관계 법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군무원도 이거랑 비슷해요. 소방이랑 한국사, 그리고 2과목은 전공 과목. 그러니까 그 직렬별에 맞는 그 전공 과목 있죠. 그거 준비하는데, 여기서 바뀐 걸로는 행정학에다가 행정학 플러스 2과목 전공 과목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한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올해부터 이렇게 세 과목 치러졌고, 군무원은 작년부터, 소방은 내년부터. 사실상 이제 내년부터는 다 세 과목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되는데, 경찰이든 소방이든 군무원이든 수험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직렬입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높아요. 세 과목. 그래서 잘 모르는 친구들은 세 과목으로 바뀌니까 할만한 거 아닌가. 요렇게. 요거 행정법요.
만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저 유튜브님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합격하기 더 빡세졌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할 만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한국사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 한국사 영어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 왜냐하면 이 공무원 수험 공부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한국사 영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거는 장관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말고 그 전에 공부해 보신 분들 보면 특히 공무원 영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 예. 영어에서 자주 납방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소방도 그렇고 영어의 문턱을 밟지 못해가지고, 아니면 한국사 점수가 안 나와서 다른 과목은 나오는데, 그래서 그 두 과목, 그 거리적거리는 과목 두 개가 없어지다 보니까 세 과목이니까 난 세 과목 자신 있어. 그래서 할 만한 거 아니야. 뭐 그분들한테는 좀 자신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전부 수험생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물론 이렇게 하면 또 단기 합격자가 또 발생할 거예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존에 커트라인을 잡아주던 영어 한국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험생 간에 실력 편차를 가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영어 한국사가 이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확실히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뭐 국무원도 그렇고 경찰 시험도 보니까 이게 없어지면서 컷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네. 그만큼 이 두 개 과목이 어떤 역할이 컸습니다. 뭐 힘 빠지는 것도 이제 새로 준비하시는 분도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새로 준비한다고 해서 뭐 그게 무조건 편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왜냐하면 암기 공부는요, 이 암기 공부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열심히 하면 다 올라와요. 열심히만 하면. 이게 암기라는 게 그냥 달달 외우고 계속 보고 하면 무조건 올라옵니다. 머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건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 올라옵니다. 네. 그런 거죠. 나만 좋아진 게 아니라 상대방도 좋아진 거예요. 왜냐, 공무원 시험은 뭡니까? 상대평가입니다. 네, 상대평가. 내가 문제 풀기 쉬우면 상대방도 문제 풀기 쉽고, 내가 문제가 어려우면 상대방도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냥 좋아할 게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못할 건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영어 한국사 이제 과락처도 많이 나오고, 사실 현직에 들어갔을 때 사실 필요가 없어요. 예. 이거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될 그 학문이 아닙니다. 영어 같은 게 거의 아예 쓸 일이 없고, 한국사도 사실 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일하는 데는 몰라도 솔직히 지장이 없어요. 일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 예. 그러니까 실무에 갔을 때 필요 없는 과목이라는 거죠. 저 두 과목이. 이 시험에서 변별력을 주는 과목은 맞는데, 실제 이제 실무로 들어갔을 때 몰라도 되는 과목이긴 합니다. 예. 쓸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전공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 그렇죠. 변별력을 위한 거. 경찰 같은 경우에 싹 다 필요합니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이제 법률기관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법에 의거해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죠. 소방관은 당연히 소방관계법을 알아야 이제 내가 그 법에 맞춰가지고 뭐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 소방도 행정으로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필요한 과목은 남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현지에 갔을 때 활용 가치가 없는 과목은 없어지고 딱 필요한 과목만. 소방은 100문인지 모르겠어요. 예. 저분이 아시겠죠. 아까 저한테 물어보신 분.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죠. 순수 암기만을 묻는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엽적인 부분의 문제 출제가 반드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분명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20문항 때는 나올 때 나오고 안 나올 때 안 나오고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잖아요. 기출 문제로 보면. 근데 아마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거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안 건드렸던 부분. 이게 핵심이야. 이게 뭐냐 하면 20문항 때는 그냥 주로 기출되고 나왔던 부분에서 건드린다고 치면 문제가 20문항에서 40문항이잖아요. 한두 문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배 이상 늘어나잖아요. 배 이상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안 봤던 부분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학원 입장에서도 이게 난감해요. 왜냐하면 과연 실제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냐, 우리가 어디까지 찝어줘야 되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영어 한국사가 없어지면 저기 60문제였는데 저기서 이제 40문제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험생한테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느냐, 어디는 나오고 어디 안 나온다 할 것이냐, 기출 문제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난감하다는 거죠. 이게 학원 입장에서 난감하고 수험생 입장에서 난감해요. 경찰이 이걸 먼저 겪었거든요. 그래서 소방도 분명히 이걸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소방 올해 문제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왔잖아. 소방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올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이렇게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좀 공부할 때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잡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분명히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엽적인 부분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시험에 나온 건 당연히 해야 되고, 기존에 기출된 범위, 출제가 되었던 범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마 추가로 또 보충해야 될 거, 더 채워 넣어야 될 거,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여기 보면 소방 학개론이 이게 아마 사람 잡을 거예요. 장담하는데 다른 과목은 괜찮을 거예요. 다른 과목 오히려 법이라고 적힌 건 괜찮아요. 법은 낼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으로 있어요. 조문에 기초해가지고 조문과 판례 기초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하는 게 어렵다가도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해두고 돌리면 어디서 어디까지 나온다는 감이 잡혀요. 조문 출제에 의거해서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조문은 딱 정해져 있잖아. 근데 이 땡땡 학개론이라고 적힌 것들이 난감해. 경찰도 열받는 게, 경찰도 공부할 때 가장 수험생 열받게 꼭지 돌게 하는 게 경찰 학개론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이라고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게 있으면 다 출제가 돼. 어디서 어디까지 시험 범위를 딱 정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부 오래 한 사람들도 가장 머리 꼴받게 만드는 게 경찰 학개론이야. 소방도 마찬가지로 이 소방 학개론이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사람 열받게 할 겁니다. 그렇죠. 찍기 학개론. 보통 공무원 시험 중에 학개론이라 끝나는 것들은 분명히 이거 사람 잡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 아마 여기에 출제 비중 한 40문제로 책정할 거예요. 한번 보자.
분명히 문제가 문제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문제 배치가 확실하게 안 나와 있네. 몇 문제씩 나올 거라는 거. 네. 문제 문항 수가 소방은 왜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안 해주지? 네. 몇 문제씩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얘기해주면 그래서 오히려 합격자를 가리기 더 힘들 거예요. 오히려 예전처럼 영어랑 한국사를 잘하면 솔직히 어느 정도 판가름 나거든요. 영어랑 한국사를 잘하면. 이거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영어 한국사가 없기 때문에 순수 이제 그냥 암기식 싸움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좀 수험생들이 좀 나중에 합격자를 판가름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변별력을 안 주고 내면 커트라인이 말도 안 되게 우후죽순 올라가고요. 여기서 이제 폭탄 문제 내버리면 수험생들이 이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겁니다. 근데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전자보다는. 예. 아무튼 이제 소방하고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이 거의 공식적으로 세 과목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소방은 최적 기준이 바뀌죠. 25% 바뀌기 때문에 필기시험 통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내년 시험에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득보다 좀 부담이 더 클 거예요. 누구한테 득이 될 수 있겠지만 누구한테도 실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